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아마 임영웅님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리턴즈 FC에서의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가 짧아진 임영웅님을 보고 야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축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른 게 아니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정말이라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계셨을 정도입니다. 자, 리턴즈 FC에서 최근 2라운드 두 번째 시즌 경기도 공개가 됐는데 아마 요 경기 공개된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턴즈 FC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 두시면요, 항상 임영웅님의 앞으로 있을 다양한 이 리그 경기 영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리턴즈 FC의 이번 2라운드 경기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까지 전해진 영웅사랑, 강원 영웅시대, 지역사회 소외계층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 쭉 보니까 강원 영웅시대 회원님들이요, 지난달 29일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의 어르신과 소외계층 분들을 위해 엄청난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 얼굴 한번 싹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신다. 이날 협약은 가수 임영웅의 공식 팬클럽인 영웅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지부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 강화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 연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뿐만이 아니라 건약 팬클럽의 지역사회 공헌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틀을 마련하며 모범적인 팬덤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의 영웅시대 지부장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수 임영웅을 통해 받은 위안과 사랑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팬덤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니 이 노인복지관장님 역시 어르신들께도 인지도가 높은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인 강원 영웅시대가 복지관과 함께하는 만큼 지역 어르신들께 더 큰 의미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브랜드 평판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영웅 3월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보니까 가수 임영웅이 스타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며 그 인기를 빛냈다. 놀랍게도 1위는 임영웅님이 차지했고요, 2위에는 손흥민, 3위가 차은우, 이렇게 그 뒤를 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임영웅님의 브랜드 참여지수 포인트가요, 이미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3.66%가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 최근 월드컵 예선전에서 엄청난 대활약을 했고 토트넘으로 돌아가서도 대활약을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임영웅님 뒤에 위치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사실 요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매일 전략적으로 정기적으로 전달드리기로 확정을 지은 상황 속에서도 임영웅 가수의 브랜드 평판 파워가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입니다. 자, 여기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영웅 브랜드는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광고와 음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러니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니 임영웅님을 찾는 곳이 여기저기에서 쇄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은 지금 축구에 굉장히 푹 빠져 있다. 거의 뭐 축구 선수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추어 리그를 지금 임영웅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어서 뭐 이런 거 보면 알지만 시합 나가거나 대회에 참석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특히 임영웅님은 가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가 지금 이제 5월 달에 오지 않습니까? 또 2집 앨범과 신곡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임영웅님은 아마 2집 앨범이 됐든 미니 앨범이 됐든 자작곡 빈도수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타이틀곡도 자작곡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 제가 최근에 선거송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전달해 드렸죠.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많아져야 그렇게 선거송에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실 이거 작사가와 작곡가가 허락한 거지 가수인 임영웅님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자작곡으로 또 앨범을 채우려면 이 얼마나 많은 녹음과 연습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쪼개서 축구를 한다. 저도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활약상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리턴즈 FC에서 임영웅님이 이미 2골이나 차지했었던 경기 설명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요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임영웅님의 이 리턴즈 FC에서의 활약상 대단했지 않습니까? 영상을 좀 짧게 한번 보면 이렇게 달려오는 선수의 패스를 받은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온 걸 그대로 차서 넣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임영웅이 신나가지고 달려가서 이렇게 팬 세레머니를 또 멋지게 해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해까지. 자,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리턴즈 FC에서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요번 2라운드 경기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2라운드 경기는 우천 경기가 됐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아마 요 경기 영상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짧게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뭐 불법 펌을 해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위한 자료 화면으로서 사용된다라는 거 리턴즈 FC 채널 담당자분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전체 연기 영상을 쓰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보면 이게 임영웅님입니다. 공을 받아서 앞으로 달려나가며 저 중앙 쪽으로 쭉 줬는데 수비수의 머리를 받고 공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공을 이 수비수가 받아서 사이드로 치고 가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쪽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미 임영웅님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축구 선수는 포지셔닝에 따른 자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넓은 축구장, 축구 경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넓고 이 보는 눈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임영웅님을 마킹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중앙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공만 커팅을 해내면 임영웅님이 바로 들어가서 슛 때리면 골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임영웅님이 이 선수가 준 공을 딱 커팅을 하죠. 커팅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공이 이 사이드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아쉬운 순간이에요. 만약 비가 오지 않았으면 임영웅님이 이 공을 잘 컨트롤해서 바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드리블을 하다가 여기에서 뛰쳐온 선수의 발에 걸리면서 이렇게 뒤로 아예 굴러버립니다. 야,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좀 살짝 흔한 말로 시겁했거든요. 많이 안 다쳤을까? 실제로 그 다음 장면 확장된 걸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임영웅이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발에 걸려서 미끄러워 임영웅님 뒤로 거의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굴러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제가 정말 좀 놀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임영웅님 일어나서 요렇게 보이셨나요? 일어나서 정강이를 부여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임영웅님이 잘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수지 않습니까? 가수인데 축구 경기가 생각보다 거칠고 부상이 잦은 운동입니다. 특히 발만 쓰기 때문에 이게 막 발에 걸릴 수도 있고 정강이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진짜 막 골절상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운동이기도 해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얼마나 열정이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비가 쏟아지는 우천시에서도 임영웅님은 축구 경기에 몰입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3대 0으로 리턴즈 FC의 승리로 돌아갔어요. 이런 임영웅님의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이 경기에서 빛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리턴즈 FC가 승리를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보면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전력 질주하며 경기 끝나는 내내 엄청나게 집중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다른 선수들을 뒷받침해주며 놀라운 결과로 이뤄진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은 가수만이 아니라 함께 축구를 하는 이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사리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임영웅이란 사람은 가수나 축구 선수를 안 했어도 뭘 해도 성공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을 찾는 정말 많은 이 아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가와 업계 다양한 장르를 뛰어넘어서 그런 소식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만약 길거리에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마주쳤다 라고 한번 지금부터 살짝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내가 정말 임영웅님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현실이 맞는가? 이게 실화인가? 이런 생각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과감하게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뜬금없이 드리느냐? 자, 이런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올라왔어요. 우연히 임영웅님과 만나면 내가 사진 촬영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임영웅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요건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담당인 재영쌤과 이제 스태프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긴 한데 요걸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임영웅님을 딱 마주쳤을 때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는 이거 겪어봤지만 우리 수호천사님들 중에서도 겪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이건 어느 행사장이건 눈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기분이 어땠는가. 제가 임영웅님이 요즘 이제 리턴즈 FC에서 막 활약하고는 있지만 사실 임영웅님의 이 축구 선수로서의 본격적인 행보가 막 활성화된 건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이 게릴라 축구 경기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제가 임영웅님 정말 지척에서 한 2m, 3m 요 거리에서 지나가는 걸 눈으로 보고 사실 제가 수호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웃겼지만 그냥 만약 임영웅님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마주쳤는데 멈춰 세우고 사인과 사진을 부탁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상상을 해보신다면 지금이야 끌어안고 싶어요 바로 달려가서 막 사진 찍어주세요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더 심장이 두근거려서 말도 못 거는 그런 상황이 저는 충분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웅뽕참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난 누구인가? 히트곡 하나 없는 국민 트로트 가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트로트의 열풍, 양적 팽창이 이미 충분해졌다. 이제는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존 히트곡을 누가 더 잘 부르나 장기자랑 하듯 경쟁하는 건 의미 없다. TV조선과 MBN 방송사 둘 모두 새 가수의 새 히트곡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잘 나가는 트로트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라면서 이 칼럼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안방에 트로트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 그 불씨를 본격적으로 지피면서 우승자인 송가인 그리고 임영웅은 단번에 대한민국 탑가수 반열에 올랐으며 그 이외에
나머지 탑6, 탑7 멤버들도 국민 가수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2탄, 3탄을 통해 계속 무명의 훌륭한 가수들을 발굴해내고 있어서 퇴근 이후 뉴스 시간대인 8시와 9시 이후부터는 온통 트로트 세상으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MBN은 밤만 되면 원곡 가수만큼이나 노래를 잘하는 끼 많은 후배들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 노래들이 이미 히트를 친 명곡들의 무한 반복이란 얘기입니다. 트로트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신곡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원곡 가수들을 불러놓고 장기 자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멍하니 시청하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냥 노래방에서 명곡을 울거먹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실예로 임영웅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임영웅이나 영탁 등 아주 소수의 몇몇 가수들은 자기 노래로 히트를 쳤지만 대다수의 트로트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변변한 자기 히트곡 하나 없이 그저 기성 가수들의 노래로 무대를 때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예로 여기에서 김호중 씨 얘기가 나와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성악 전공을 또 했기 때문에 이 트로트와 함께 섞여서 트바로티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장르를 새로 개척해서 한국만의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지만 실제 그의 콘서트조차 남의 노래가 더 많은 현실일 수밖에 없다. 현재 안드레아 보첼리의 두 곡을 받는 등 대히트곡 탄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손에 꼽는 미스터 트롯 탑7 멤버들조차 히트곡을 내는 가수가 몇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은 어떻습니까?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 때 타가수의 노래가 몇 곡이나 됐을까요? 메들리로 불러지거나 임영웅님이 무반주로 팬서비스로 불러드린 노래 말고는 전부 다 임영웅님의 노래로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그 노래들의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음원 차트 순위 미쳤죠? 지금 그런 가수가 트로트 가수 출신 중에 전무후무하단 얘기예요. 임영웅님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트롯 가수 출신들 모두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임영웅님처럼 엄청나게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이 너무나 아쉽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칼럼에서는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예전의 경우 뭐 장윤정 씨의 어머나,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등 히트곡을 통해서 스타의 탄생을 알렸고 본질적으로 가수에게 히트곡은 생명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따라 부르는 그 노래가 그 가수와 함께 이 나라 가요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죠. 지금 시기에 걸맞은 새로운 트롯곡이 탄생을 하려면 먹고 놀자식의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히트곡으로 노래를 불러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죠. 결국 무명에 가까웠던 가수들이 TV에 단골 출연을 하면서 갑자기 인지도가 높아지며 고가의 출연료를 받고 전국 행사를 뛰게 되니 얼마나 좋겠는가 싶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그렇게 잠시 대중들에게 소비되다가 영원히 잊혀지는 가수가 되는 길을 차치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히트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대중의 피로감들은 굉장히 쌓여서요. 익숙해진 마당에 지루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이 미스터 트롯에 나왔을 때 정말 역대급의 시청률과 파급력을 가져왔지만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어떻죠? 지루함을 굉장히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하던 대로 하면 대중들은 금세 식상함을 느끼기 마련이며 지금의 트로트 열풍이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분이 많기도 하지만 처음에 신선함을 느끼며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졌던 젊은 세대들 역시 점점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가수를 모셔놓고 그 가수의 히트곡 가요제를 여는 형식도 이제는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트로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사들도 자신들이 키운 트로트 가수들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내팽개치는 소비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지양해야 한다.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이 양적으로는 충분히 팽창해 있으며 질적으로 향상되어 나훈아, 남진, 이미자, 주현미
이런 주옥같은 명곡들을 이어갈 새 히트곡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TV조선과 MBN 방송사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임영웅님은 그들의 곁을 떠나 자주성을 가지고 엄청난 대성공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김호중 씨가 또 한 번 방송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어느 한 장소를 갔어요. 어느 한 장소를 갔는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또 꺼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 함께 했었던 탑7 동료들과 회식했었던 고깃집을 지나며 추억에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도 미스터 트롯 때의 그 파급력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레전드 방송이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후속 방송 프로그램의 1등인 정서주 양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임영웅이 롤모델이다. 정동원을 보고 트롯을 시작했다. 쭉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임영웅 선배님께서도 미스터 트롯 스피노프 하실 때 뭐 사랑의 콜센터 뽕송학당이죠. 팝과 발라드 장르를 부르시지 않았나. 나도 다양한 장르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아이유 선배님도 좋아하여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또 가지고 있다.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가수로 임영웅을 언급하며 저한테는 하늘과 같은 선배님이라 같이 할 날이 올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제가 노래를 시작할 때부터 드라마 OST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임영웅 선배님이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로 인기를 끄셨지 않냐. 내 친구들도 그 노래로 임영웅 선배님을 다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나도 그래서 드라마 OST를 꼭 해보고 싶다.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결론은 어떻습니까? 후속 방송이었던 미스트롯3의 우승자인 정서주 양 역시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며 내가 저렇게 엄청난 대형 가수로 성장하고 싶은 롤모델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제 차세대 트롯 스타들 또는 여러 10대 가수들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롤모델로 삼는 순간이 금방 다가올 거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 정말 소시의 찐팬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정말 그런 세상이 금방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얼마나 가요계와 다양한 장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팍팍 체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아티스트의 상암 콘서트가 더 대박이 날 수밖에 없고 더 기대가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질문도 여러 번 받기도 했고 저도 이 사태가 좀 뭔가 싶어서 한번 시간을 잡아 정리를 꼭 한 번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좀 답답했던 마음, 또 제가 썸네일에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시작 전부터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으실 텐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임영웅님의 노래가 선거송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버들 중에 이 내용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고 사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냥 이 선거 유세에도 이제 임영웅님의 노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영향력으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심각한 이야기까지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임영웅님 소식을 전달하는 이 세월이 4년 차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MBN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곳곳에서 울려 퍼진 여야 로고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와 영탁님의 폼 미쳤다. 노래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렇게 자꾸 선거송에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임영웅님과 팬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정치판에서는 임영웅님의 노래를 가져다 쓸까?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60대 이상의 유권자 역대 최다. 올해도 유세송은 트로트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젊은 20대, 30대 나이대에는 요즘 이 대선에 관심 자체가 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떻죠? 투표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올해 역대 최다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60대 이상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의 투표를 얻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나이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각 정당 장년층 공략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8일부터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유권자 분포가 31.4%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장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정당에는 김호중 씨의 노래를 포함시켰고, 또 진성님의 노래도 있고, 장민호님의 풍악을 울려라 노래도 되어 있고, 또 그의 라이벌 정당이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에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영탁의 찐이야, 홍진영의 엄지척 등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야, 이거 왜 자꾸 임영웅님의 노래를 갖다 쓰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특히 트롯 가수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수와 함께 임영웅님의 노래를 선발해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박군 씨의 한 잔의 노래는 양당 모두가 공동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선거성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선거성으로 임영웅, 유재석도 골머리가 아프다, 월 억대, 저작권 효자라고는 하지만 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홍진영 씨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트롯 가수와 임영웅님의 노래가 함께 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래로 선정된 것도 불쾌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양쪽 정당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서 노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군의 한 잔에 같은 경우 역시 양당 모두 사용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분들은 정치색이 짙은 가수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고 또 국민의힘으로 가고 나뉜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팩트입니다. 가수는요, 로고송 선정에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선거 로고송 자체에 개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색이 짙어서 나뉘었다?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사의 핵심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 사실 선거철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스타들에게 월 억대라는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게 바로 선거송이란 얘기예요. 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음악의 원 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는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고송, 선거송 같은 경우는요,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편곡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대로 임영웅님의 목소리 노래가 나오는 그 원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노래를 사용하려면
일단 저작권법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가 작곡가에게 사용을 허락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노래를 용도에 맞게 가사도 바꾸고 편곡도 할 수 있는 거죠. 허락을 일단 받고 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고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음악 사용료가 얼마나 되냐? 지금 보면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로는 곡당 200만 원씩,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 원씩, 국회의원 선거에는 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과 이용료를 내면 선거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음악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선거송을 저작권 효자라고 꼽는다고 합니다. 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난 유명한 작곡가죠. 이 신사동 호랭이는 대선이나 총선에 엮여서 발매되는 것이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만들었던 노래도 선거 효자송으로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 되면 그 노래가 재사용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선거송으로 저작권료만 억대의 수익을 낸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위치스 하양수는 2002년 발표한 떴다 그녀가 선거송으로 사용되면서 후보 한 명당 사용료 50만 원씩을 지불하는데 후보자들 200명이 사용을 해서 1억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거철 만에 1억을 번 거예요. 생각보다 큰 액수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확인까지 해봤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정치와 연관되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송 사용을 금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유재석 님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 되겠습니다. 선거송을 제공했다라는 오해를 받았는데 해명을 했었죠.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의 노래가 윤석열 선거송으로 사용됐다? 제공한 적이 없다. 실제로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선거송으로 선택됐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당시 때 임영웅 님이 후보 측에 제공한 게 아니냐? 하지만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대선 관련하여 어떠한 선거송도 일절 제공한 바가 없다. 해당 선거송은 심지어 임영웅이 아닌 다른 가수가 불렀다. 결국 팩트는 뭡니까? 돈이에요.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정치인들이 버는구나. 아니죠. 누가 벌까요? 누가 벌겠습니까? 원저작권자인 작곡가 조용수, 작사가 김이나 이 두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를 선거송으로 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왜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정치색 때문에 허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돈 때문입니다. 저작권료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긴 합니다.